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거듭된 요구에도 답변 회피. 우선 이영선은 누구인가? 제2부속실 행정관 이영선 씨는 최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기 전 자신의 옷에 닦아 건넬 정도고 최순실 씨는 의상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습니다. 참다 못한 청구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지금 증인이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아주머니가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고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영선에게 훈계. 이 사안은 지금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따지는 것인데 가급적이면은 그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같은 권고를 듣고도 이영선 행정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듣다 못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 증인 재판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제가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서 만약에 제가 이런 업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증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모시고 다니는 경호 업무에 비공식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결국 비공식 업무라고 한다면 무슨 국가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비밀에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순실 씨란 분이 몇 차례 출입을 했는지 이거는 증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지 마시고 증언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시 끼어드는 박한철 소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형사 책임이나 친인척의 형사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것, 또 이제 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소명을 해서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선 행정관.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최순실을 몇 차례 정도 데리고 들어갔나요? 출입과 관련돼서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계 무량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하여간 개천에서 용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들어보신 내용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제 헌법재판소 질의응답 내용인데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보면은 참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속도를 낸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네. 실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데 이런 시기에 세월호 참사 같은 악재가 터지면은 원활한 수습이 어렵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냐면은 참여정부 당시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던 류희인 씨, 이분이 장군 출신인데요. 네. 이분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를 비친 건데 일각에서는 1월 안으로 심판이 끝나고 늦어도 2월 중순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제 특검과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양상인데 예. 특검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죠? 네, 이종훈 박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일보 일면 단독 기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특검팀 소속 수사관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의 서버가 해킹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 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없었지만은 수사 방해 목적이 농후해 보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아무래도
핵심 용의자가 되겠죠. 북한에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지금 특검이 블랙리스트에 이제 최종 윗선을 가려내고 있는 중인데, 소개해 주실 기사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일면 단독 기사가 그런데요. 2014년 말에 손경식 CJ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CJ가 좌파 성향이다. 바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경식 회장이 죄송하다.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사람 중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있었다. 네. 이번에 다 정리했다. 이렇게 인정을 또 한 건가요? 예. 이 내용을 이제 특검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한겨레 기자가 CJ가 만든 영화 중에 변호인 광해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한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반응이었는데 네. 손경식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CJ는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같은 애국주의 논란을 이야기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최대 관심은 이제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 현재 입장은 억울하다, 협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지요. 정유라 승마 코치를 맡았던 독일 사람 캄플라데 씨, 이분이 오늘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현재 직함은 비덱 스포츠 대표입니다. 네. 내 아내가 신문을 읽을 때마다 나를 조롱한다. 썩었네, 썩었어. 예. 나의 자랑스러웠던 30년 승마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는데 최순실이 모든 것을 취소했다. 그녀는 빅 보스였고 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네. 이거였습니다. 비덱이라는 회사가 최순실 정유라 씨가 함께 만든 컨설팅 회사인데 예. 2015년 가을인가요? 예.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280만 유로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280만 유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억이 넘습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 최순실 씨는 삼성 지원을 다 계산해 두고 독일에서 승마장을 사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고약합니다. 정부, 즉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닷새 뒤였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 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오늘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태민 씨 관련한 탐사보도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국민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최태민 씨가 1990년 6월 어린이회관, 유경재단이 운영하던 어린이회관 내에 근화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차렸습니다. 근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동총회 이런 교단을 차렸는데 이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았지만 지금 한국개신교계에서는 최태민 씨를 가짜 목사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최태민을 접했던 유경재단 직원들은 그 최태민 씨가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고 있다. 네. 곧 세상이 바뀌고 근화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경재단 직원들이 이거 사입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입이라고 지적한 직원들이 박근혜 이사장에 의해서 모두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그 한국일보 일면 단독 기사인데 네. 롯데 성주골프장을 내어주면 경기도에 있는 국유지를 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롯데한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데가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거든요. 이걸 롯데 같은 해주면은 경우. 예, 그래서 지금 사운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신동빈 회장을 찾아가려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계속 신동빈 회장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계약을 맺어야 9월 사드 배치가 가능할 텐데 한 장관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시사평